너는 솔로몬 왕을 알고 있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기원전 10세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금으로 가득 찬 터널과 방들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또한 솔로몬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비문들과 신비로운 상징들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단지 전설에 불과하다고 여겨졌지만 전문가들의 뛰어난 실력과 헌신 덕분에 그들은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의문은 이 모든 것이 솔로몬 왕과 실제로 관련 있는지, 또 이곳에서 왕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실인지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잃어버린 무덤. 예루살렘 언덕 아래에는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역사와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한 부분이 다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전설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은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고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국은 크게 성장했고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왔으며 무역이 활발해졌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은 걸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레바논산 목재를 사용했고 순금과 보석만큼 완벽한 돌들로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뿐만 아니라 지혜와 공정한 판단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공정한 판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을 때 그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했고 그때부터 모두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지혜의 상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왕국의 지도자들조차도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직접 그의 나라를 방문했고 금과 향신료, 귀중한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권력이 자신이 들었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수많은 기록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명확한 표식도 없고 석관도 없으며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증명할 만한 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산 아래에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이 동굴이나 비밀 통로에 있으며 사람들이 평생 볼 수 없도록 일부러 봉인되었다고 믿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지만 그의 무덤을 찾으려는 이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솔로몬의 무덤은 전설로 남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비가 내린 후 땅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균열의 모양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대 고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의 도움으로 자연이 아닌 사람이 만든 터널들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깊고 견고하며 일부러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발굴하는 모든 단계는 위험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만으로도 전체 지역이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계속 발굴이 진행되자 미스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벽이나 통로가 아니라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찾고 있던 솔로몬 왕의 무덤일까요? 아니면 단지 시간의 함정일 뿐일까요? 그의 전설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역사가 만들어낸 장난일까요? 솔로몬 왕의 무덤을 향한 끈질긴 탐구. 수세기 동안 솔로몬 왕의 무덤을 찾는 일은 마치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사들과 중세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솔로몬의 무덤을 찾기 위해 성전산에서 발굴을 해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대 산지까지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탐험은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거듭된 실망, 반복되는 실패.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무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잘못된 지도, 불운, 혹은 단순한 상상력 탓으로 돌렸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탐색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닥터 에밀리 카터라는 고고학자는 주로 오래된 문서로 유명한데 그녀는 옛 기록에서 독특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히브리어 기록들 속에서 그녀는 세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세금 기록에는 공식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장소로 보내진 납부 내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소는 다윗성 근처에 있으며 일부러 숨겨져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곳입니다. 한 지역 역사학자에 따르면 다윗성에서는 땅을 파면 파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실제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를 볼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 때문에 그의 팀은 실루안의 한쪽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땅은 단단한 석회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곳은 매우 위험하고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나아갔고 어느 날 강한 비가 내리면서 땅에 작은 함몰이 생겼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모양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이더로 스캔했을 때 아래에서 무언가가 뛰는 듯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터널이었습니다.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이 통로가 바로 암석을 깎아 만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이는 대략 13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터널이 아닙니다. 가짜 길들이 있어서 도굴꾼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마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미로와도 같습니다. 주변의 상징과 그림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닥터 카터는 방향을 알려주는 듯한 오래된 편지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표식들은 그들을 진짜 입구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좋은 장소도 아니고 눈에 띄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땅의 고요함 속 그 끝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암시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들이 본 것은 전체 구조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솔로몬과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면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랫동안 땅속에 숨겨져 있던 위대한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솔로몬의 고대 봉인을 깨다.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는 돌담을 상상해 보세요. 에밀리 카터 박사팀이 파고 있는 오래된 터널 아래에서 그들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서판은 단순히 방을 숨기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방에 들어가려는 누구든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돌이 아닙니다. 이 주변에는 잘못된 발걸음만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가짜 통로들과 함정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 도둑들이 포기하도록 설계된 영리한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금속이나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고대 엔지니어들의 순수한 지혜와 전략으로 만들어진 고대의 보안 시스템과 같습니다. 입구 주변의 표식을 조사하던 중 닥터 카터는 돌에 새겨진 독특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7개의 선, 7개의 상징이 7명의 사람을 반영하는 듯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원의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마치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건너가기 위해 풀어야 할 파즐이었습니다. 3일 동안 팀은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와 첨단 장비를 사용해 그들은 마치 폭탄을 해체하듯이 모든 선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돌을 들어올릴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붕괴를 일으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천장에서 떨어진 먼지와 함께 큰 소리가 나더니 석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깨끗하거나 빠르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서서히 어두운 틈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동굴의 입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검은 통로 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가 3000년 동안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물일까? 역사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저주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봉인이 열리면서 솔로몬 왕의 미스터리에 대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숨겨진 보물. 그들의 손전등에서 나온 첫 번째 빛이 반짝이는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거나 숨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전설이 갑자기 눈앞에서 현실이 된 듯했습니다. 다윗 성 아래에서 300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방의 모든 구석은 예전에는 상상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으로 된 그릇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각 그릇에는 고대 히브리어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방 끝에는 매우 거대한 메노라, 7갈래의 촛대가 서 있었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첫 번째 성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이 복제품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 원본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무게와 정교한 제작 방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역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과 은만이 아닙니다. 가장자리에는 비록 빛이 바랬지만 비단 조각들이 남아있어 솔로몬이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먼 무역로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하 세공품화, 에메랄드, 루비, 라피스라줄리 보석이 담긴 작은 상자들도 있습니다. 한 국어학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영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저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앞에서는 그저 중고품 가게 수준이었습니다. 봉인된 항아리를 열었을 때 사프란, 유향, 그리고 이국적인 감귤향이 마치 아직도 생생한 듯 퍼져나왔습니다. 마치 과거에서 온 듯한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발견할수록 질문도 더 많아졌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상징들과 솔로몬 시대와는 맞지 않는 듯한 디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다른 왕, 아마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추가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그 방이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때에 다시 열리도록 남겨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조각을 신중하게 조사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로 움직이기 전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실수 한 번에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수세기 동안 지켜온 역사의 한 장을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 메노라를 바라볼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솔로몬의 보물이라면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의 무덤에 숨겨진 상징들. 그들이 발견한 보물에 매료된 후 그들의 관심을 더욱 끈 또 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벽에 새겨진 기이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횃불 불빛 아래에서 형상과 선들이 마치 생명을 가진 듯 나타났습니다. 그 자국들 한가운데에는 별 모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하며 거의 솔로몬의 인장전설과 연관된 상징과 똑같았습니다. 고대 이야기들에 따르면 이 인장은 왕이 영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그의 힘을 증명하듯 일부러 남겨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선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치 청사진 같은 패턴이 있고 그들의 시대보다 더 발전된 구조물을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비율과 각도가 있습니다. 고고학자 중 한 명이 농담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솔로몬의 미적분 노트를 읽고 있는 것 같다고요. 방 한 구석에는 히브리어로 가득 적힌 점토판 몇 개가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도 또렷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세월이 지나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 점토판 중 하나는 성전의 크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열왕기상에 기록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 신비로운 것도 있습니다. 단어들의 배열은 마치 퍼즐 같아서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 줄은 열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숨겨진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닥터 카터의 머릿속에는 즉시 솔로몬의 열쇠에 관한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고대의 의식과 신비한 지식에 관한 책으로 종종 허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점토판들이 바로 그 전설의 근원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조사하기도 전에 벽의 틈새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상자였습니다. 작고 거의 기내용 가방만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벽에서 봤던 것과 같은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첩도 없고 눈에 띄는 자물쇠도 없어서 일부러 영원히 열리지 않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팀 전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상자를 바라보며 주변 공기에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위험하고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솔로몬의 비밀일까? 3000년 동안 숨겨진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그것을 알 준비가 되어 있을까? 솔로몬의 무덤 발견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땅속이 아니라 학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이 벽에 새겨진 신비로운 비문, 마치 솔로몬이 직접 쓴 것 같은 문장을 읽은 후 이는 곧 전 세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마디 말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증거인지 아니면 전설에 맞춰 새겨진 속임수에 불과한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글씨체, 언어, 그리고 위치까지 모두 솔로몬 시대, 특히 기원전 970년에서 931년 사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성전의 설계부터 발견된 보물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단어들이 진짜 고대 문서라기보다는 성경처럼 들리도록 일부러 만들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챈 것은 비문 주변에 페르시아식으로 보이는 기호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조각은 솔로몬이 죽은 지 몇 세기 후에 모방품으로 만들어졌거나 어쩌면 어떤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 위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과 온라인 포럼에서는 논쟁이 마치 권투린처럼 변했습니다. 교수들은 라이브 패널에서 뜨겁게 논쟁했고 일부 학술지는 논란이 되는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논문 게재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상반된 제목들이 실렸습니다. 한쪽에는 솔로몬 발견이, 다른 한쪽에는 성스러운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에밀리 카터 박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왕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지만 단서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문에 새겨진 각 줄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 개인적인 목소리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마주한 한 왕이 별을 바라보며 인도를 구하고 어쩌면 자신의 손길이 담긴 유일한 흔적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오래 의심받던 그 무덤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더 이상 검의 전장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신념 그리고 과학이 맞서는 진정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시바, 돌에 새겨진 고대의 만남. 종교와 역사의 세계는 팀이 방 안에서 새로운 비문을 읽었을 때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고대 돌의 한 여왕의 이름, 시바 여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과 꾸란 모두에서 중요한 인물로 솔로몬 왕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방문한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만났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소식이 즉시 퍼졌습니다. 랍비들은 다시 토라를 펼쳤고 신부들은 구약 성서에서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맘들은 꾸란의 수라 안나문을 살펴보며 같은 이야기가 언급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것은 경전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분과 함께 극심한 의심도 찾아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각의 양식이 솔로몬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수세기 후에 단순히 경의를 표하기 위해 혹은 더 나쁜 의도로 쓰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화제를 위해 만든 가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유적지는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오랫동안 여러 종교 간의 긴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새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언급된 세부 사항들은 마치 동맹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강력한 왕국 사이에 무역, 외교, 어쩌면 지식의 공유까지 포함된 관계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과 시바는 수천 년 전에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이것은 신성한 이야기가 실제로 물리적인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에게 이것은 역사가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왕과 왕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 돌에 새겨진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리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팀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더 작고 더 무겁고 그들이 이전에 본 것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솔로몬의 황금 인장. 방 한 구석,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룹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그들이 본 모든 보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두껍고 단단하며 분명히 왕을 위해 만들어진 황금 반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보석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빛이 새겨진 부분에 닿자 육각별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별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반지일 수 있을까요? 조사 후 전문가들은 이 금속이 기원전 10세기 시대와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반지가 바로 왕의 인장으로 사용된 것일까요? 페니키아에서의 협정을 표시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인장. 시바에게 보낸 편지나 이스라엘 왕국을 공고히 한 명령에 사용된 것일까요? 하지만 모두가 바로 믿진 않았고 의문을 제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외부에서는 기원전 8세기에도 히즈키야 같은 다른 왕들과 연관된 유사한 반지들이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윗의 별은 훨씬 나중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 솔로몬의 특별한 유산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의 손에 들어온 가족의 유산일 뿐일까요? 이를 다루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산소가 조절되는 케이스에 보관되었고 미세 도구로 세척되었으며 레이저 스캔으로 모든 선과 각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마치 역사의 열쇠를 쥔 것처럼 이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반지가 정말 솔로몬의 것이라면 그가 남긴 세상과 그의 손을 직접 잇는 첫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한 왕의 진짜 서명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지를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벽, 새로운 그림자, 새로운 문, 그리고 어쩌면 더 거대한 새로운 미스터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 중에서 잊혀진 왕의 노래들. 그들이 금반지를 발견한 후 그룹은 또 다른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 자체에는 글자가 아니라 마치 음악의 음표처럼 보이는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선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손전등 빛이 닿자 선명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반복되는 표시, 신중하게 간격을 둔 기호들, 그리고 하프, 리라, 플루트 같은 고대 악기를 가리키는 듯한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연결된 10줄 하프와 닮은 뚜렷한 조각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왕위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음악 전통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은 음악이 그의 통치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팀의 인턴 한 명이 하프 복제품을 사용해 간단한 패턴을 연주해 보았습니다. 비록 거칠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주는 묘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3000년 동안 묻혀있던 고대 창가가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발견들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솔로몬 시대에 비해 그 악보가 너무 정교하고 발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일 수 있으며 수세기 후에 추가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든 그 영향은 같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더 이상 그곳이 무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회나 과거의 콘서트홀처럼 그곳에서 음악이 기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팀은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모든 선과 기호를 기록했습니다. 잘못된 손길 한 번이나 가까이에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악보가 영원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극도의 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각의 마지막 부분을 관찰하는 동안 또 다른 숨겨진 단서가 있었습니다. 음악 기호 바로 아래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깊어 보이는 봉인된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 스캔에 따르면 이곳이 전 세계가 오랫동안 찾아온 진짜 방,
바로 왕의 무덤일지도 모릅니다. 솔로몬 왕은 실제로 어디에 묻혔을까요? 모든 보물, 비문, 그리고 신비로운 음악 이후에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무덤이 정말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시신이나 석관, 장례용 가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방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금반지, 메노라, 음악이 새겨진 조각 등 유물들도 모두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기원전 10세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그곳에 묻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텐트 안에서 에밀리 카터 박사와 그녀의 팀이 지도, 점토판, 첨단 스캐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왕실 기록 보관소이거나 왕의 개인 성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과 기억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AI 스캔을 사용했고 기반함 아래에서 이상한 빈 공간과 기하학적 선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추가 방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덤이 아직도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산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허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교, 합의, 그리고 여러 종교의 허락이 있어야만 본격적으로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로몬 왕의 마지막 안식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발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돌들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끝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일까요?